고양시가 이제 특례시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됐고, 재정이 확대가 되면 뭐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조금 더 활성화되겠죠. 또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지방의 이제 자치 권한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특례시로 된 것은 매우 고양시로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현재 그 도시기본계획은 2035년을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공청회가 있었죠. 시의원들하고 또 뭐 각 대학 교수님들 또 주민들이 참여한 공청회에서 수립된 안을 이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작성했던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에 달라지는 것들, 또 향후 추진하고 있는 것들, 또는 2030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청회 주요 의견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일산, 화정, 창릉은 이 고양시 안에서도 이 도심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또 이 부도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도심 안에 이제 대곡하고 삼송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원당에 고양시청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 원당을 부도심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부도심으로 승격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미반영됐고요. 이제 사유를 보자면 이제 원당의 경우 신청사가 건립하고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은 존재하지만 원당과 인접한 곳에 누가 있냐, 대곡이 있고 화정이 있다 보니까 원당은 아무래도 인구 성장이나 향후 개발 여건이 대곡과 화정보다는 적다고 판단돼서 이제 도시의 성장 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역 중심으로 계획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기본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성장축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도시의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 성장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시는 게 향후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다던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풍동 및 식사 지역 주변을 지나는 그 경의선 역사 중심으로 복합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 자족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나 방송 영상밸리 이를 통해서 킨텍스 쪽이죠. 킨텍스에서 대곡 창릉까지 이어지는 산업 클러스터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산업 형성 축을 고려해서 백마역이나 곡산역 주변으로 이렇게 복합 역세권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가와 예정 용지도 계획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먼 미래의 얘기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 그러나 도시의 미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방향이 약간 뭐 지역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을 더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 또 빠진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의 그 수정이나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보통 바뀌지 않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심은 어디로 가냐, 일산, 덕양, 이렇게 중요한 두 개의 도심 축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도심은 탄현, 대곡, 삼송이 부도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는 대하, 장안, 식사, 원당, 관산, 고양, 탄현 동네가 이제 지역 중심으로 가는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장축이죠. 성장축은 그래서 자유로 축을 이제 주 성장축으로 해서 국제, 남북, 내륙 교류 중심지를 이렇게 형성한다. 그래서 국제 업무 컨벤션, 지식정보, 금융, 영상 미디어, 중심 산업, 위락 기능을 담당하는
감당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 성장축은 매우 좀 중요한 도시 개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는 이 자유로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교류, 내륙 교류 중심지를 이제 형성하고, 또 국제 업무 컨벤션, 뭐 지식 정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킨텍스 쪽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영상 미디어 중심 산업도 킨텍스 쪽에 좀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성장축은 도심과 부도심, 즉 일산, 덕양과 탄현, 대곡, 삼송을 연계해서 지역 성장을 이제 상생 발전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으로 치면 여기가 이제 한 1도심 속에 속하는 일산이나 덕양이 초역세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부성장축은 이제 그 다음 섹터 안에 들어오는 역세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부성장축의 도심은 1도심과 부도심을 이제 연계해서 상생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설정에 보면 인구 배분 계획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대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데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생활권 안에는 이 변경된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안은 일산, 덕양 이렇게 두 군데를 핵심 이제 도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생활권이 일산 서부, 일산 동부, 덕양 남부, 덕양 북부가 됩니다. 이 변경된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변한 거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일산 서대 생활권이고 일산 동대 생활권이었는데, 이렇게 일산 생활권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제 섹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다 일산 대생활권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은 주거지예요. 이 노란색 부분은. 그래서 여기가 약간 대생활권이지만 주거용으로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산 서부권이 이 빨간색이죠. 약간 핑크색.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이에요.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이 안에 킨텍스도 있고, 고양 미디어밸리라든가 또 뭐 제이 킨텍스, 한류월드, 방송 관련 모든 것들이 일산 서부 킨텍스 위주로 좀 가고 있는 거, 장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뀐 계획안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안을 여기 보시면 이제 덕양이 대생활권이라 해서 창릉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하고 발표된 후에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덕양 생활권은 덕양 남부 생활권이 여기가 이렇게 주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남부 생활권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생활권이 이렇게 그린색으로 가죠. 이 안에는 자연 녹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린벨트도 많이 있고, 개발 제한 구역도 사실 이쪽에 상당 부분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이제 바뀌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여기 서부권하고 여기 덕양 남부권 중점적으로 보시되, 자유로를 기반으로 해서 한강 라인 따라가서 주 성장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구 지금 배분도 보면 일산 서부, 일산 동부 해가지고 약 66만 정도 되고요. 또 덕양 남부, 덕양 북부 해가지고 55만이 됩니다. 여기가 55만. 그럼 55만이 되면 이 기준이 지금 2030년 기준이에요. 이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55만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일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창릉 신도시 때문에.
또 외부 서울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5만 인구를 좀 2030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성장 측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지역인데요. 동서 3축, 남북으로 3축이에요. 그래서 동서로 3축은 이 일산 도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라인이 되겠고요. 일산, 대구 이쪽으로 나가는 라인이죠. 화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현에서 식사, 원당으로 이렇게 삼성이랑 합쳐지는 라인이 있고, 이쪽에 관산동 쪽으로 나가는 라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3축은 탄현에서 이렇게 인천 쪽으로 나가는 방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식사를 지나서 장항 쪽으로 나가는 이 라인이 남북측 라인이 되겠습니다. 또 김포로 나가는 고향 김포 나가는 방면도 남북측 3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실 때 이 동서 3축, 남북 3축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좋은 지역이 되겠죠. 이 부도심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 성장축은 이 자유로를 주변으로 해서 성장한다는 거. 이 자유로에서 최대한 인접한 데가 좋은 지역이 되겠죠. 부동산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축은 동서와 남북이 교차하는 지점이 두 번째 성장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이거는 도시 기본 계획인 거고요. 이 도시 기본을 이렇게 고양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교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지션은 이러한 성장축 안에 그럼 과연 교통은 어떻게 들어설 것이냐가 이 계획을 완성시키는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됐지만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대도시권 중에서는 조금 최저로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2009년에는 62% 선에서 좀 높이 올라갔다가 2011년 또 2015년까지 해서 보시면 한 48.8%까지 이렇게 내려간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성남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좀 수원시하고 비교해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세라든가 이런 걸 내는 기업이 많지 않고 중소기업 위주로 좀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원이라든가 성남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만큼은 정말 자족도시로서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로 위치를 해야지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속도로는 뭐 외곽순환도로 하고 또 제1,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다 전반적으로 여기를 삥 둘러서 돌아가고 있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작년에 11월 달에 개통을 했죠.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이제 천안까지 또 이렇게 평택을 지나서 천안까지 연장이 돼야지만 더 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이 서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사실 이 파주나 고양시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4차 국토개발 종합계획과 또 5차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서해안 벨트는 굉장히 유력한 정부에서 좀 핵심으로 믿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해안 벨트가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할 거고 또 우리나라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요. 이쪽 고향에서 서해안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 문산고속도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빨리 평택까지, 천안까지 연결되는 제2차 공사 구간이 실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2016년 국토교통부 수립하는 그 최상위 그 철도 교통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신규 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이 신분당선이 서북 라인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예타 결과 BC값이 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신분당선 이 예타 값이 0.86으로 나와가지고 BC값이 원래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 이하로 굉장히 크게 못 미치는 이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4월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 포함되지 않으면 정말 최종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서북부 연장을 연내 착공을 막 주장하면서 이제 그 은평 또 고양 삼송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교외선 전철화인데요.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이 길인데, 20년 동안 지금 다 폐쇄된 거를 2024년부터 이제 재개하려고 하는 거죠. 국비는 5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양주시가 한 40억 내고, 또 운영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뭐 n분의 1로 이렇게 운영비를 내면서 운영을 이제 개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천 2호선입니다. 이게 인천 2호선이라서 삼릉에서 일산 김포로 이렇게 오는 라인인데요. 이게 지금 기재부가 검단에서 이제 블로그, 죄송합니다. 블로지구요. 블로그가 아니고 그 검단에서 블로지구역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 블로지구역이 좀 또 예비타당성이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낮아서 예를 들어서 블로지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블로지구를 제외하고 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럼 검단에서 독정역, 신도시, 블로지구 이렇게 와서 블로지구에서 이제 일산까지 오는 이게 노선이거든요. 근데 현재 검단에서 블로지구까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전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블로지구역 때문에 예타의 가격이 낮게 나오니까 블로지구를 없애면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또 다 막 지자체든 또 주민들이든 막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정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이 검단에서 블로지구까지의 호선이 이제 연장이 돼야, 이게 우선 돼야 그 다음에 일산으로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조금 긴 시간, 아주 긴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0년 이상, 15년, 길면 20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인천 2호선이 뭐 탄현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갭 투자가 그때 들어왔어요. 이 탄현 지역에 뭐 한 1억 5천, 2억 이런 구축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엄청 싹 쓸어 갔거든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한 2천만 원이면 집을 샀기 때문에, 그때 사용된 호재가 이 서울, 그러니까 인천 2호선 호재로 이 다 갭투자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다음은 대곡 수사선인데요. 서해선 북선 전철에서 연결되죠, 이 수사선은. 그런데 이 대곡 수사선이 이제 이 대곡까지 오지 않고 이거야말로 일산역까지 오는 걸로 거의 이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역까지 오면 일산역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일산역은 대곡 수사선이 오면 경의중앙선이랑 같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일산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대곡 수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을 가면 김포공항에서 연결되는 노선이 3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4개의 환승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경기 서남부권 또 이제 한강 이남 쪽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대곡 쏘사선은 정말 고양시에서는 대박 히트 노선입니다. 신분당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뭐 BRT는 이제 빠른 버스 노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속 주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자유로에서 운정역에서 서울 상암까지 이 BRT 노선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노축에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고, 고양추, 운정 신도시에서 대하역까지 이런 BRT 노선을 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도 창릉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은평까지 화전역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BRT 노선이.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를 좀 하자면 2030년 도시계획안에서 이 변경된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도심 3부 도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 중에 첫 번째 일산, 덕양 이렇게 큰 대생활권이 2개의 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에 탄현, 대고, 삼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연관관계를 보시면 이 부도심의 기능은 이 1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해서 좀 균형적으로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좀 생활 권역하고는 개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되 주 성장 측은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유로를 끼고 주 성장 축을 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를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 킨텍스가 다 핑크색 상업지 용지로 표시된 거 보셨죠?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전문 투자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장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고양시 도시 기본계획이 이제 2035년 계획이 다시 나올 건데요. 그 전에 미리 이제 30년까지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2035년이 나오면 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